오늘은 제가 왜 군대를 갈라치게 하는 사람으로 매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응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유튜브를 해야 될 의지가 더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몇몇 분들이 메신저를 보내오셨는데 페북이나 유튜브를 자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육군 주임원사까지 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미지 관리를 잘 해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군대가 어려운데 군대를 생각하라고 근엄하게 지적질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일단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대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 제가 군대를 어렵게 했습니까? 자꾸만 군대를 어렵게 한 사람들은 불법으로 군대를 동원한 사람들이고 정치군인들이지, 저는 34년간 부사관으로 군생활을 충실히 하고 전역을 했고, 전역을 해서는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군대를 어렵게 한 적이 없는데 왜 군대가 어려우니 자중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군대가 힘든데 분란을 조장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교와 부사관을 갈라치게 하는 내용으로 유튜브 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듯이 또는 애끼는 듯이 메신저를 보내오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야전에 장교와 부사관들은 잘 지내고 있는데 장교와 부사관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군생활에 피해의식이 많았나 보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육군 주임원사까지 했는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해의식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장교와 부사관을 갈라치게 하거나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게 있었습니까? 굳이 찾는다면 군장교 기숙사를 들어가는데 부모가 부사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교 자녀보다 0.8점 적게 받는 것을 개선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친정을 제기했던 것을 분란조장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복지 점수를 산정하는데 계급으로 점수를 산정하기보다는 국가에 헌신한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분란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만 군생활을 만족하지 않고 살 뿐이지 대부분의 부사관들은 만족하고 살고 있다고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사관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사관 몇 명을 가지고 전체를 만난 것처럼 일반화하길래 답을 안 하려다가 제가 답을 했습니다. 부사관들이 현실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포기하고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사관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욕먹으면서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이쯤에서 메신저를 그만 주고받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군생활을 34년이나 했다는 작자가 원사를 소위보다 직급을 높게 달라고 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꾸짖는 분도 있었습니다. 소위보다 원사가 계급이 낮다고 직급까지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직급과 계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쌍팔년도쯤에 생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사관은, 그래서 원사는 평생 소위보다 아래 것으로 살아야 되냐고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퇴직할 때 모든 사람이 6급 이상으로 퇴직하는데 유독히 부사관이라는 공무원만 퇴직할 때 7급으로 퇴직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군대에서는 원사가 소위보다 당연히 계급이 낮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역에서도 원사는 소위보다 낮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외눈박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사관들을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는 게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대한민국의 일반직 공무원과 특수직 공무원들을 서로 비교하라고 만든 것이 공무원 상당계급 기준표인데 왜 부사관만 다른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인지 제가 되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군인들 직급이 높아서 자꾸 이야기하면 군인들 직급 전체를 손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교들 직급이 타 공무원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장교와 부사관의 직급을 비교하면서 개선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또 제가 장교들 직급을 낮추라고 했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팩트는 부사관의 직급을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춰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장교 직급을 낮추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왜 이리 벌떼처럼 나서서 비난하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23년 6개월이면 모두가 6급이라는 직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퇴직할 때는 모두가 6급 이상으로 퇴직하고 있으니까 부사관도 6급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리 못마땅하다는 말입니까? 설령 장교 직급이 높아서 손봐야 한다고 하더라도 부사관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불공평한 직급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군생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역하고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까지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심각하게 불공평한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장교들이 도저히 부사관보다 낮은 직급은 못 받겠다고 한다면 전역하면서는 부사관들을 6급으로 만들어줘야 타 공무원하고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34년간 부사관으로 근무를 했고 육군 주임원사 직책을 수행하면서 부사관들의 애환을 직접 경험을 했고 또 현재도 느끼고 있는 부사관의 애환을 제가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부사관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구독자 수도 600명 겨우 넘기는 초보 유튜버지만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부사관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개선하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부사관들의 스피커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유튜버를 시작했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지만 일부는 비난과 비아냥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역 때 뭐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역 때 저는 군복을 입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조직의 틀 속에서 외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조직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저의 군인으로서의 소신이었습니다. 현역 때도 군자녀 기숙사 문제, 부사관 박사과정 선발 문제 등등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군대는 순서가 있고 절차라는 것이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때로는 논리에 밀려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서 많은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박사학위 신설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당시의 부사관의 고졸 학력이 50%대였습니다. 인참부에서는 부사관은 전문학사를 늘려야지 박사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저는 박사과정 몇 명이라도 만들어야지 나도 저렇게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부사관의 문화를 상향 평준화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서로 설득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왜 부사관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육군 주임원사 할 때도 그렇고 전역할 때도 꾸준하게 부사관 문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전역을 하고 전역하자마자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에서 부사관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하사 1호봉과 2호봉 차이가 8,000원이라고 개선돼야 된다고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국가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초계같이 버려라. 국가에서는 1년에 8,000원씩 봉급 올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말이 되겠냐고 제가 하사들의 처우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에 직접 해명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한 달이 건너서 들어보니까 최저임금이 시행되는 시기라서 하사 1호봉 봉급을 최저임금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호봉과 2호봉의 차이가 8,000원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해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핑계로 해명한다면 그동안 하사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애국페이에 내몰리고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 아니 되겠습니까? 어찌되었건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하사들은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방위원장, 육군 참모총장들이 모여있는 세미나에서 부사관 직급 개선을 공식적으로 제가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6급으로 퇴직을 하는데 부사관이라는 공무원만 7급으로 퇴직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 인터뷰나 신문에서도 강한 군대는 부사관의 처우 개선이 먼저라고 여러 번 글을 썼고 2021년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자녀 기숙사 차별하는 문제, 군 복지 점수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는 문제를 제기해서 국방부의 제도 개선을 권고하도록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부사관을 차별하는 제도를 바꿔달라고 하는 저의 주장을 갈라치기 하거나 또는 분란을 조장한다고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유튜브는 듣고 싶은 군대 이야기입니다. 듣고 싶은 사람들만, 듣고 싶은 내용만 들으면 되는데 굳이 와서 보면서 메일까지 보내시는 수고로운 행동하지 마시고 수준 높은 다른 채널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렇게 메일 보낸다고 해서 제가
지향하는 유튜브 방향이 바꿔질 리가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사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 진정하고 페이스북에 글 쓰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유튜브를 시작해서 부사관 처우 개선을 심도 있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사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부사관의 지원자도 늘어나고 중도 전역자도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나 각군본부의 정책부서에 책임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군복을 입고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사관들이 되고, 그런 부사관들이 자랑스러워야 강한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사관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국방부도 부사관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부사관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개선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꿋꿋하게 버티면서 대한민국 부사관의 상향 평준화된 문화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방 철책선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수많은 부사관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평안함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사관 여러분들 응원합니다.